안녕하세요. 오늘은 악기 없이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악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습 시간과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받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0분 수업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40분 레슨을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어떤 연습을 하는지, 연습 시간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떠한 연습 방법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연습할 시간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알바를 해서 바빠요, 다른 수업을 받느냐고 연습을 못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직장인 분들은 여가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악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피아노가 있는 공간에서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피아노가 없을 때도 내가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치는 것만이 연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대학교를 기준으로 유학생활, 특히 유학을 갔을 때 연습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악기가 없을 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은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악보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악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 앞에서 책을 펴고 노트에 적고 이렇게 하듯이 악보를 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도 파악을 하고 프레이즈가 이렇게 나눠진다, 혹은 어떤 소리를 내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악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이 부분은 내가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싶다, 혹은 첼로 소리를 내고 싶다, 또 이런 멜로디에서는 플룻 소리, 오보에 소리,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내고 싶은 소리 혹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소리를 악보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얘기지만 조성과 화성에 대한 공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꼭 모든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조성을 적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전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해보고, 또 화성 분석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꼭 없어도 가능한 거니까 피아노가 없을 때 내가 화성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듯이 악보를 펴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안보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악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멜로디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성악하는 학생들을 조금 따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혹은 배우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대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사를 계속 외운다거나 이렇게 말로 계속 하면서 외우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를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연상을 계속 하면서 그 멜로디를 계속 흥얼거리는 거죠.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음악을 많이 듣는 겁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 거는 사실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많이 듣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인데,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전공생들 특히 음악을 너무 안 듣거든요. 여러분들 왜 노래방 가거나 하면은 본인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 한두 곡 정도는 있잖아요. 전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이 듣고 많이 노래를 해서 그렇게 내 18번이 된 것처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곡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음악회를 많이 다녀야 돼요. 사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연주를 가도 되고 나쁜 연주를 가도 돼요.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연주다, 나쁜 연주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가 좋은 연주든 나쁜 연주든 많이 배우고 오면 돼요. 연주회를 가서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좋은 연주 가서 많이 듣고 배우고 오고요. 이 연주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점을 내가 주의하면 좋을지를 또 배우는 거예요. 어떤 연주를 가서 그 연주를 비판하는 거를 습관화를 들이지 마시고, 좋은 연주는 좋은 연주 나름대로 내가 배울 게 있고, 또 나쁜 연주였다 하면 또 그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음악을 계속 내가 접하도록 음악을 많이 듣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몸소 내가 깨닫도록 해야 돼요. 음악을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연습하는 시간, 피아노를 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연주회를 다니고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애정하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도움이 되는 장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가장 많은 영감을 받은 곳은 자연이잖아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자연을 접하거나 바다를 가면 예를 들면 파도가 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산을 가서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흔들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등등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소리에 도움을 받고 내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음악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만 보더라도 인상주의가 미술에서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특히 인상주의 음악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을 가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파란색이다 하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파란색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옅은 파란색이 있고 그보다 더 옅은 파란색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더 짙고, 혹은 불그스름한 파란색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파란색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인상주의 곡을 칠 때 어떠한 소리를 내야 하는지, 내가 치는 이 많은 음들이 이 인상주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다양한 파란색의 색채처럼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술관 가서 상상을 해보고 깨닫고 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이었나? 랑에 나크트라고 해서 박물관들 모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뮤제움 잉젤이라고 베를린에.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지치거나 지루해질 때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박물관, 미술관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곡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음악적인 소양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일단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일단 그냥 무조건 가보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미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만의 해석도 한번 해보고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고 내가 도움이 되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에 대한 정말 정답 어떠한 그 해석이 옳지 않아도 내 자신이 느끼고 감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애정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애정하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연습하다가 지쳐서 그곳에 가서 내가 친 음악을 녹음해서 그곳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 있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나 악보를 보고 공부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나만의 애정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연습실을 떠나서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이 연습의 전부는 아니에요. 혹시 지금 약간의 방황을 하고 계시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게
지루하다 혹은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본인들의 어떤 루틴이 있다면 습관화를 시켜서 음악을 이렇게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쭉 지속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게 나만의 습관이나 방법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 정말 유명한 음악가들조차도 힘든 시간은 항상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하는 후배들이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니도 뭐 선생님도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그런 음악가들도 저는 그들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저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